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우리 월요일 주자 양영일 선생님하고 노르웨이에서 날아오신 최명숙 여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최명숙 여사님도 실향민 2세 아닙니까? 그 뭐 강보에 쌓여서 월남을 하셨으니까 체험은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체험한 어머니가 들려준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가? 또 우리 양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북한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아버지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또 북한 노동당원이었던 내 아버지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절대 좋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그 체제에서 살면서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도 우리 최명숙 여사님은 어머니가 뭐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우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공산당은 벙어리도 말 시키고 네. 안심해도 뛰어가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예, 그리고 어머니가 잘하실 때는 네. 제주에 때고 네. 만주에 갔다가 해방돼서 내려왔으니까 나 날 때까지 한 8, 9개월 사신 동안 이렇게 겪었는데도 치를 떨죠. 엄마 하시는 얘기가 저건 사람 살 곳이 못 된대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가끔 서울에 올라오면 이렇게 찾아와서 일하러 나오란다니까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그동안 우리를 지켜봤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지킨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소름이 끼친다고. 그저 숨이나 쉬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컨트롤하기 쉽게 목줄 빡 매고 숨구녕만 채워놓고 그저 사람을 컨트롤하게 음식도 배불리 안 먹이고 그 정도만 해가지고 컨트롤한다고. 그러니까 여사님께서는 공산체제 하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론이겠구만. 나는 지론이에요. 그거를 하면은 모든 게 눈에 훤히 보여요. 저렇게 자유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늘 감시하고. 예. 그러면 우리 양영일 사장님은 부모님, 아버님이 중국 공산당원이었고 북한에 넘어가서는 노동당원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로서는 60년대 61년도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중국 공산당증을 개고와서 노동당증하고 이렇게 교부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교부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자기 신념이지. 우리 아버지가 배고파서 된 게 아니고 누구를 참전하다 보니까 한 58년도까지 북한에 있었는데 군대 입대를 어떻게 했냐면 그건 뭐 강제적이지. 밤에 자는 걸 와서 데려내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중공군이 막 쓸어나오니까 그 북한군하고 이 연합작전을 해야 되니까 통역이 필요했다고. 근데 통역도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그 모든 그걸 다 이해하고 통역을 제대로 하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에 19살 때. 그때 징집대 나갔구나. 그럼 밤에 자는 걸 끌고 나갔거든. 뭐 그 공산당은 무조건이니까 한국 부모들한테는 이거 조선 전쟁에 참전한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선 끌고 나갔거든. 끌고 나가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김일성이가 조선 사람들을 조선 공산당에 입당하겠나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겠나 조선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면 인민군의 편을 떼는 거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면 중공군의 권한이 있는 거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부대 지휘관이 중국 공산당 추천을 해갖고 중국 공산당에 옥지로 된 거지. 뭐가 들라들라니까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반동 아니야. 그렇지. 공산당에 입당해갖고 58년도 중국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다가 61년도 그 대학생 운동 때 이게 다시 나왔단 말이야. 나와서 입당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예 교부를 안 했어. 교부를 안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서 그 공산당증을 내보이니까 중국 국적을 바로 바꿔줬어. 탈북한 다음에. 그럼 이거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 그 사람이 소신 있는 거는 몰라. 세옹지마라고. 몰라. 이 소신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아버지께서 그래도 공산권에서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으며 또 북한에 나가서 공산체제에서 사시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직설적이니까 공산주의는 선량한 사기꾼이야. 선량한
사기꾼이야. 있었나? 그거가 뭐냐면 예. 모든 사회를 다 평등하게 만든다는 게 공산당의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꼭 빼앗아서 골고루 잘 살게 만든다. 근데 이건 사기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은 이건 분명히 사기치는 거라. 부자들 거 빼앗아서 전해 먹으려 들지. 그 명분을 공산당 무덤에 들고 이성만 채운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60년대 초에 북한에 들어가서 노동당원이 됐거든. 그 뭐 막 직장 수소 가듯이 당중을 줘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노동당, 수령족속을 저 붉은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는 소리지. 그 공산주의는 아예 안 된대, 이거는. 이치가 안 맞죠. 날 때부터 불공평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뭐 있는 집에 난다든지 없는 집에 난다든지 이런데 그거를 공평화한다는 그렇지. 게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게 평등이라는 건 정치적이라는가 이런 데서 그지.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서 평등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한 게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주인이 없다는 소리다 같다는 거야. 결국은 수령과 당이 주인이라는 거야. 인민이 주인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항상 들었거든. 좋게 포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최명순 교사는 못 겪었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로 나가는 도상에 있는 사회주의 단계를 깨끗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식 사회주의지. 그 사회주의 이론의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북한은 북한 김일성주의식 그 사회주의라고 지으면서 주체의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게 그 김일성식 그 사회주의 아니야. 그 진짜 막스 레닌이 내는 사회주의요. 그거 근데 북한 주민들도 50년대, 60년대까지는 선전하는 대로 들었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너는 지져라 관심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꾸 깨나면 더 나빠지니까. 근데 막스 레닌주의를 그대로 따라간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구소련은 해체 가능성도 있은 거예요. 자본주의 복귀 가능성도 있은 거예요. 근데 이게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간 나라들은 오래가 그 산업화 과정을 철저히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들 수가 없은 거예요. 그 말하자면 18세기 산업혁명 같은 거 겪고 자본주의 물물이 약간이라도 들어갔던 나라들은 오리지널 공산주의로 나가다 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깼다는 거예요. 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국 작태, 북한 작태, 이거는 공산주의 진원에다가 충효를 결부시켜 버렸어요. 모자는 사회주의인데 내용은 봉건주의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론은 원래도 잘 안 됐거니와 그 봉건주의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단하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도 기구 떼고 붙이면서 얼마나 안 됐으면 개혁 개방을 했겠어. 저건 명실공히 놓고 볼 땐 사회주의 제도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가고. 일당 독재로 했기 때문에 정치는 사회주의.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지. 그렇게 계량식 사회주의거든. 계량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그 등소표의가 타이틀을 단 게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말이야. 중국의 특색을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개별을 했다는 거지. 그렇지. 변형된 사회주의라는 소리를 말이야.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개발 이론을 내놨거든. 그렇죠. 지금 말하면 수종주의지. 그래. 유고 그 찌또 대통령이 이자 그 등소표의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특색을 가진 그렇죠. 수종주의. 근데 그때는 현대 수종주의. 현대 수종주의 한다고 중국도 깠고 북한도 깠단 말이야. 소련도 까고 다 깠지 그 유고를. 유고를 깠단 말이야. 근데 그 유고 찌또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게 수종주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 등소표의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죠. 근데 북한은 철저히 봉건 유교 사상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짬뽕 시켜놨거든. 근데 우리 오늘 놓고 보면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맞아. 성공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만 저거 사기꾼들이 어떻게 성공하겠나? 그렇지. 우리식 사회주의, 독특한 사회주의, 뭐 특색, 뭐 다 무슨 타이틀을 붙이든
사회주의 틀거리는 다 갖고 나가거든. 일당 독재, 수령제, 그 다음에 전임위적 소유제도, 사회주의 공급제도. 이게 사회주의 틀거리거든요. 평준화한다면서. 그거 다 들고 나가다 나니까 나라가 족골이 됐거든. 근데 오늘도 뭐 노동신문 보니까 우리식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향해서 전체 민이 충신 무슨 열혈투사가 돼서 김정은을 받들자. 곧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재나발 같은 소리를 떠들지만은 저거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장꼬대하고 앉았어. 아이고.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저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그래야 돼. 자유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새 나라를 세우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심히 우려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정치판에 보게 되면 아이고 사회주의 헐락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몇십 년 된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현혹이 돼서 정신을 못 깨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무 사회나 그런 부류는 다 있지만은 이 주류가 그걸 지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 전쟁도 겪어보고 항시 북한의 도발에 그 직면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고 뭐 북한 도발이 뭐 한 해도 빌새가 없었잖아. 지금 이건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뭐 대통령 후보들이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대통령 공약하잖아. 불로소득. 아니 그게 이거 따지고 보면 그게 사회주의 일원이거든. 불로소득 혼내는 게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아. 선거 잘해야 돼.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거 이거 따지고 보면요, 이건 사회주의 정치입니다. 사회주의 정치. 맞아.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불로소득이 있으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지. 그러면 나라가 퇴보하게 돼 있고, 맞아. 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단 말이요.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공장에 가서 10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1개 만들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소득이 같으면 되겠어요? 노동시간을 똑같이 매겨가지고 일률적으로 로임을 주면 안 되지. 월급을 주면. 이건 안 돼. 이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불로소득은 이건 맞아. 그 포장만 번들어지게 했지. 이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만은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건 국가를 퇴보시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망나니들을 실컷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볼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걱정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 불로소득에 현혹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주권을 파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최명숙 여사님은 어머니, 실향민 어머니한테서 들으신 방공의 설리, 우리 양영일 선생님과 저는 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당원들이었던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들은 공산당에 대한 그 아주 옳지 못한, 그 말하자면 정확한 판단이지. 안 된다, 나쁜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또 우리는 그것을 또 몸으로 깨끗이 띄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